요건 아마 이렇게 좀 재밌는 말이 대학 선배님 되시고 그러지만 이게 너무 비꼬는 말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두 분 다 고대 나오셨잖아요, 근데. 직방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과. 고대, 경제학과, 경영학과 상대 직방 선배인데. 네. 그 나라가 7% 성장하는 게 아니라 네. 대통령 본인이 7% 성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머니가 7% 성장했습니까? 7%가 아니라 제가 뭐 추측할 때는 7% 이상의 연평균 7% 이상의 성장을 하지 않았을려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성장하면 안 되는데. 아쉬운 얘기입니다. 아쉬운 얘기네. 네. 네. 우리가 이제 대통령을 조롱하면 안 되지만은 이게 조롱한다라는 게 참 이게 그 국민으로서는 비참한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 출연진이 한 분 바뀌셨는데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의뢰 반란이 아니고 네. 두 번째 코너로 네. 제가 전반적인 경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네. 이 코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저희.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거기에 이제 고정 패널이시고 네. 또 대학 선배 되신다고 제가 네. 예, 들었습니다. 7년 선배들. 7년 선배 되십니다. 예, 그 뭐 많이 흐름 금호그룹이라고 했죠. 네. 전에? 예, 거기에도 계셨고. 저한테는 이제 예, 대학 7년 선배 되시는 분인데 예, 광주이고 나오셨고 예. 6고학번이시 71년도인가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로 좀 기억을 하는데 예, 그때 고대를 들어가게 된 계기가 예, 그때 학교 앞 청량리에 살았는데 예. 학교 앞에 이렇게 가보면 뭐 그냥 최루탄이 터지는데 돌멩이 던지고 탱크 앞에서 막 그냥 데모를 이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예. 그때 보니까 그때 이제 정영훈 선배님께서 그 데모에 어떻게 보면 이제 주도적인 세력으로 예, 이제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박정희 예. 대통령이 삼선 개헌 예. 하기 위해서 삼선 개헌을 통해서 영구 집권을 하려고 학생운동 하시다가 이제 뭐 끌려가셔갖고 고문도 당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금호그룹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에 금호그룹이 예. 그때 이제 금호 고속 그 회사 하나가 예. 그룹사로 성장하는 과정에 어떤 이제 브레인 역할을 하신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소장님. 네. 그동안에 저희가 약 그 50회에 걸쳐서 의뢰 관람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느끼신 점과 네. 경제통이라는 방송을 네. 어떻게 이제 진행하실지 네. 뭐 이런 내용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뢰반란이라는 방송 내용이 예. 너무 전문적이고 어렵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다음에 좀 웃으면서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뭐 근엄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 얘기도 하시고 예. 방송 시간이 너무 길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저희들이 처음에 의뢰반론을 시작할 때 예. 이건 뭐 시청률을 의식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잘못되어 있는 점들 예. 꼬여 있는 부분들을 필라고 그러면은 예. 전문적인 용어나 뭐 이런 거가 안 들어가고서는 얘기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죠. 네. 딱딱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법과 제도를 좀 바른 방향으로 뜯어 고쳐라 하는 뜻으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뢰반론은 재미가 좀 없으시더라도 이런 기존의 기조를 계속 끌고 갈 생각입니다. 다음 임시적으로 경제통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예. 그리고 방송 방향은 경제 기사를 보실 때 여러분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경제 용어가 너무 어렵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제 기사를 잡고 거기에 핵심되는 경제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용어 설명을 드리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네. 기사 내용을 분석해드리고 비평도 하고 하는 이런 쪽으로 방송을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이 또 있으시다고. 네, 경제통이죠. 경제통이.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경제통을 시작하기 전에 네. 우리 정용희 회장님이 네. 대표님께서 뭐 협동조합 하나 만드셨다는데 간단하게 그 협동조합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뭐 협동조합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와 빈이 너무 네. 간극이 넓어지니까 네. 그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잘 사는 방법을 찾아보자. 행복한 반려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네. 우선 시작은 네. 강아지들 털 깎는 일, 털 깎는 그것부터 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이제 거는. 좀 더 나가면 예. 하나만 예를 들면 예. IoT를 활용하고 ICT를 활용해가지고 예. 융합한 프로그램으로 펫텔러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펫텔러? 펫텔러. 어. 반려동물들은 그렇군요. 자기 표현을 못하는데 예. 그 표현을 대신해주는 완구를 만드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 털을 깎고 다니는 미용사들에게 예. 펫텔러를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네. 강아지가 표현하는 것을 읽어줄 수 있도록 대신 얘기하는 통역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기 내용에 잘 되시길 바라고. 또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오늘 주제로 다시 넘어가서 네. 예, 경제에 대한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코노미. 네, 네. 이런 내용이 좀 어떻게 되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려고 하는데. 경제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려운 한자 말입니다만은, 예. 경이라는 게 다스린다 또는 법, 재는 구제한다, 네. 돕는다 이런 뜻인데, 장자가 춘추 전국 시대 때 자기가 쓰던 장자 편에 나온 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구제하고 세상을 다스린다 하는 의미로 경제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economy인데, economy는 영어 자체로 얘기하면은 경제라기보다는 뭘 아껴 쓴다라는 뜻이 좀 있습니다. 원래는 그리스에서 오이코, 이거는 이제 하우스, 집을 뜻하는 것이고, 놈은 법을 뜻하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가게, 집안을 다스리는 뜻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게 17세기에는 가정을 다스리는 경제와 국가를 다스리는 경제, 이렇게 나누어서 국가 경제 또는 정치 경제, 폴리티컬 이코노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제가 항상 어렵다고 하잖아요. 옛날부터. 2000년 전 무덤을 파도 어렵다고 하고. 네. 피라미드 파도 무덥다고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힘들까?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을까?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경제가 좋다는 이야기가 이제 별로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들은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역대 어떤 정부도 경제를 살리겠다고 계속 공약을 내요. 근데 이제 정치와 경제가 절대로 이제 폴리티컬 아까 이제 이코노미라 해서 분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대선 캠페인 중 생각났던 캠페인 있으십니까? 세부 경제하면은 이제 미국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 1992년도 클린턴 후보가 경제에 대해서 자기 공약처럼 내건 얘기인데 It's the economy, stupid. 야, 이 멍청이들아. 문제는 경제야. 라고 자기 공약에 뒷받침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클린턴 후보는 당시에 그 대통령이었었던 공화당의 부시를 누르고 대권을 거머쥔 사례가 생각납니다. 근데 그때가 그러면 상당히 소장님 어려웠나요? 미국 경제가? 그렇죠. 이게 아버지 부시죠. 아버지 부시. 아버지 부시? 우리 이제 아버지 부시. 아버지 부시. 근데 아버지 부시 때는 이라크하고 전쟁할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상당히 경제가 호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국은 경제가 국가적으로 커진다고 하더라도 빈부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를 우리가 꼭 따라야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 부시 때 미국은 양당 체제잖아요. 그쵸. 공화당은 아무래도 이제 부자를 대변하는 당이고 민주당은 서민을 대변하는 당인데 공화당이 너무 부의 편중 쪽으로 가니까 비록 국가 경제는 좀 커질지 모르지만 서민들은 경제를 어렵게 느끼게 되죠. 그런 그 내용도 좀 오바마가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한가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어디 무슨 책을 하나 보다 보니까 미국 사람 어떤 일본 기자가 쓴 책이 있어요. 빈곤대국 아메리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게 읽어봤더니 미국이라는 나라 형편없는 나라예요. 형편없는 나라. 이게 정말 이렇게 빈부격차가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도 세다 그러는데 이건 미국하고 비교하면은 이건 하늘 땅 차이라는 생각이 들고 요번에 코로나 사태가 나는 거 보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지만 미국이 굉장히 많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 의료보험 수준하며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대선 공약이 소장님 우리나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저희 아주 유명하신 대통령 같은 대학교 나오셨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보니까는 경제하니까 떠오르는 게 갑자기 그분이 떠오르시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747이라고 해서 이게 747 보잉 비행기를 이렇게 빗대갖고 공약을 내세웠는데 상당히 잘 지었어요. 그것도. 이름을 아주 잘 졌죠. 747이 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 불 시대, 세계 7위권의 선진대국에 우리가 끼어든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실제 경제 성장률을 봤더니 예. 집권하던 2008년도에 2.8%, 예. 2009년도 0.7%, 예. 2016년도 6.5%, 예. 2011년 3.7%, 마지막 2012년도에 2.3%. 그러니까 금융위기 왔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좀 잘했다라고 보시나요? 비교적 잘했다고 봐야죠. 비교적. 잘했다고 봐야죠. 네. 근데 어쨌든 음. 7.7% 성장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3.2%의 평균 성장률 구해보니까 처음부터 달성할 수 없는 목표 수준을 제시한 거고 요건 아마 이렇게 좀 재밌는 말이 대학 선배님 되시고 그러지만 이게 너무 비꼬는 말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두 분 다 고대 나오셨잖아요. 근데. 직방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과 고대 경제학과 경영학과 경영학과. 상대 직방 선배인데 네. 그 나라가 7% 성장하는 게 아니라 네. 대통령 본인이 7% 성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머니가 7% 성장했습니까? 7%가 아니라 제가 뭐 추측컨대는 네. 7% 이상의 연평균 7% 이상의 네. 성장을 하지 않았을려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성장을 하면 안 되는데. 아쉬운 얘기입니다. 아쉬운 얘기네. 네. 네. 우리가 이제 대통령을 조롱하면 안 되지만은 이게 조롱한다라는 게 참 이게 그 국민으로서는 비참한 거예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요건 아마 이렇게 좀 재밌는 말이 대학 선배님 되시고 그러지만 이게 너무 비꼬는 말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두 분 다 고대 나오셨잖아요. 근데. 직방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경영학과. 상대 직방 선배인데 네. 그 나라가 7% 성장하는 게 아니라 네. 대통령 본인이 7% 성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머니가 7% 성장했습니까? 7%가 아니라 제가 뭐 추측컨대는 네. 7% 이상의 연평균 7% 이상의 네. 성장을 하지 않았을려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성장을 하면 안 되는데. 아쉬운 얘기입니다. 아쉬운 얘기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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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제 대통령을 조롱하면 안 되지만은 이게 조롱한다라는 게 참 이게 그 국민으로서는 비참한 거예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박정희 정권 시절에 경제 성장률이 10.1%, 전두환 정부 때 9%, 노태우 정부 때 9%, YS 정부 때 7.8%. IMF는 이제 우리나라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슬기롭게 잘 해결하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당시에 IMF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경제는 5.2%로 성장했고 대단하신 거죠. 예, 노무현 대통령은 카드 문제로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만은 신용 대란이라고 우리가 난리를 쳤었죠. 그렇죠. 그래도 평균 4.5%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행히도 경제 선수라고 불리웠던 이명박 대통령 때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굉장히 주장을 했었죠. 좋은 슬로건이었죠. 그랬었죠. 네. 또 실업을 없애겠다고 네. 굉장히 주장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4대강 사업을 포함해서 소위 일본식 토건 경제를 답습했는데 결국은 경제 성장이 3.2%라는 아주 매우 초라한 슬픈 그렇죠. 경제 결과를 만들었고 그걸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 결국 3% 성장에 그쳤고 그래서 김대중 정부 이후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낮아지는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 되고 결국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못 찾은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복합적인, 뭐 원인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다시 경제 복원력이라고 그러죠. 배가 이렇게 끼우뚱했을 때 다시 제 상태를 한 거.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우리 잠재 성장률 최소한 우리 경제의 느낌상 한 3%의 잠재 성장률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우리 성장 복원력을 되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금호를 일으키실 때 마지막으로 뭐 어떤 정책을 많이 하셨고 또 우리가 뭐 아실 만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좀 마지막으로 당시는 이제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던 때라 예. 도전을 하면 됐었던 것 같아요. 아, 도전하면 그 금호그룹 회장이신 분이 당신이 있었으면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농담입니다만은 지금 현 회장께서 매년 초창기 멤버들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했었습니다. 당시 이제 어느 날 그 금호가 좀 어려워져 가고 있었는데
사장단 회의를 하셨다 그래요. 그때 사장단 회의 때, 네. 뭐, 제가 좀 별명이, 그 회장께서, 지금 현 회장께서 저한테 별명을 정길동이다. 정길동. 근데 정길동이가 있었으면, 네. 우리 회사가 이렇게 어려움이 없을 텐데, 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어떤 그 사장님께서 그러셨게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정길동이가 있으면, 네. 우리가 세계 1등을 하거나 네. 아니면 망했거나 네. 둘 중에 하나 됐을 거다. 네. 예, 그때 당시는 뭐 너무 도전을 심한 네. 상상도 하기 어려운 도전 프로그램을 내놓고 그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다행히 운이 좋아서 그런지 그때 어떤 게 있었어요? 72년도 당시에 금호는 뭐 제게 이름을 내걸 수 없는 시내버스 회사였죠. 아주 시내버스. 고속버스. 아니 고속버스 시내버스 회사 그냥. 네. 뭐 광주 고속이라는 네. 버스 회사였는데 네. 버스가 이 시민들이 자주 눈으로 보니까 굉장한 회사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 뭐 버스 요금 다 합해봐야 연간 매출액이 당시에 뭐 수십억도 안 될 아주 뭐 중소기업이었는데 네. 어쨌든 아주 어려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76년에 제게 8위가 된 겁니다. 4년 만에. 4년 만에. 예. 어마어마하네. 너무 급신장을 해서 또 어려움을 겪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는 우리 경제가 정말 뭐 찢어지듯이 커졌었던 것 같아요. 뭐 그 덕을 본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이제 네. 그걸로 대변하겠습니다. 그 제게 순위도 없었던 그룹을 금호그룹이 제게 8위까지 올려놓으신 우리 분의 역할을 하시는 분의 어쩌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아 예. 대단하십니다. 자, 오늘 여기서 간단하게 소개 마치고 네, 오늘 첫 방송입니다. 네, 감사합니다.